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봄맞이 훈풍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호석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수표입니다. 네, 사실 근 몇 년 동안은 이 디스플레이 쪽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좀 빙하기를 맞이하기도 했었고, 특히 국내에서는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자리 중국에게 좀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화제가 되는 게 역시나 이 빅네임들의 투자 소식이거든요. 자, 일단 비비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IT용 OLED 시장 공략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디스플레이가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얘기를 해볼 부분들이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잘 팔리는 물건이죠. 잘 팔리는 폼팩터이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해서 이제 그 상품이 어떤 것을 채용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년부터 나오게 될 신형 아이패드에 이제 OLED가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8.7세대 이제 신규 투자를 본격화를 했거든요. 금액으로 치면은 이제 한 4조 원 정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결국 이제 새롭게 이제 증설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애플에서 OLED용 아이패드를 만드니까 이제 그에 따른 패널을 양산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OLED용 패널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애플에서 이제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양쪽에 대해서 이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기간이 2024년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8.7세대 라인을 증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8.7세대 같은 경우에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겁니다. 길이가 229m, 262m, 226cm, 229cm, 262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말하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앞세대인 6세대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면적 자체가 2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면적이 많이 넓어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만큼 잘라낼 수 있는 이제 면적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용으로 이제 나노 규격에 맞춰서 패널을 분리하기가 쉬워지는 거고요. 또 이제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더 촘촘하게 하다 보면 버리는 부분까지도 작아지는, 쉽게 말해서 이제 생산량 자체를 기존보다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IT용 OLED 패널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뒤지질 않죠.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합니다. 이제 파주에 있는 LCD 공장을 이제 8.5세대 이제 OLED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OLED 소재,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딱 봄이 오자 이런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봄맞이 훈풍이 진짜 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그렇다면 제가 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IT용 OLED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IT용 OLED에 대한 패널 사용 자체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질 것이냐면 지금부터 해서 2027년까지 연평균 한 3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성장 규모라면 결코 이제 수치가 낮진 않죠. 앞으로 이제 OLED에 관련된 시장 자체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보고, 지금 굉장히 좋은 바람이 불었는데 이 바람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8.7세대 신규 투자가 본격화되고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정말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위해서 8.5세대 OLED 공장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성장에 대한 막대한 기대감이 지금 분출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성장률의 전망이 상당하네요. 2027년까지 연평균 39%의 정말 대단히 높은 성장률이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또 피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플 쪽에서 정말 귀가 솔깃한 이 소식들 전해지고 있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OLED 아이패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2026년에는 이 맥북용 OLED 패널의 양산 착수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비님 일단 이 내용 좀 자세히 전해주시고 IT OLED 시장의 개화라고 볼 수 있을 만한지도 평가를 좀 내려주시죠. 우선 이제 2024년 내년에 첫 이제 OLED 아이패드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제 내년 2024년에 만들기 위해서는 올해 말, 그러니까 2023년 말이나 내년 초, 2024년 초에는 이제 OLED 아이패드용 패널 양산이 시작되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관심 자체가 많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초도 물량 같은 경우가 출하량이 한 80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수치면 쉽게 말해서 패널도 이 판매량만큼, 첫 출하량만큼 판매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었던 수요가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개화냐 아니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개화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OLED용, 태블릿용 이제 OLED를 시작으로 해서 이것이 맥북이죠. PC로도, 노트북으로도 넘어간다는데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2026년까지 이제 맥북용 OLED 패널을 만들기 위한 양산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다는 건 뭐냐면 제가 계속 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맥북에다 OLED를 이제 탑재를 하려고 하면 그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한 2026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IT 시장에 있어서 OLED 패널이라는 것은 해당하는 규격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거지, 규격만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패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국면 초입에 들어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 코로나가 끝나면서 노트북에 대한 수요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애플만큼은 이 수요가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수요 자체가 떨어지지도 않았고 최근 3개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판매량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애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객 팬층이죠. 팬층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이야기고, 이 팬층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2026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2023년부터 하면 한 3년 정도 뒤의 일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팬층이라는 것이 있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맥북이 OLED로 나오면 그에 따른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OLED에 대한 긍정적인 시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OLED 섹터가 OLED가 갑자기 성장 한 단계 레벨업하게 된 데는 2017년에 아이폰 X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아이폰 X가 OLED 패널을 스마트폰용으로 차용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스마트폰에 OLED 패널을 사용했던 것이 삼성전자가 유일했었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이제 OLED가 표준이 되겠죠.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 OLED 침투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차용하면서부터 그 침투율 자체가 굉장히 빨리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또 이제 애플을 따라서 만든다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선두 기업을 이제 모방이라기보다 선두 기업을 이제 따라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애플에서 OLED를 채용하고 나니까 중국 업체들도 OLED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OLED 시장이 소형 OLED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좀 접근하는 포인트는 중대형 OLED 시장이겠죠. 중대형 OLED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OLED용 이제 아이패드가 나오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맥북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IT 전체로 이게 OLED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 성장의 초입이다, 개화가 맞다 이런 의견까지도 자세히 전해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사실 지금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뭐 지금 어제 오늘부터 뭐 선익 시스템, 야스, 인베니아 등 이런 작은 종목까지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금 뭐 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오랫동안 사실 뭐 디스플레이 섹터 자체가 많이 좀 소외된 바가 있습니다. 피비님,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섹터, 이 투자 심리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네. 개선됐다. 답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당장의 숫자보다는 명확한 모멘텀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숫자라는 것은 상수, 모멘텀이라는 것은 변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상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게 뭐 OLED가 뭐 잘 팔렸다, 많이 팔렸다. 그래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영역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애플이 이제 새롭게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로 친다라고 하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보다는 숫자보다는 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확실한 수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제 확실한 수요가 있다는 거에 의해서 이런 효과들이 파생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플이라는 확실한 수요처가 생긴 이후에 당연히 그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가야겠죠. 그 공급을 만들기 위한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다는 것은 그 밑에 장비 발주 그리고 생산을 하게 되면서 필요한 소재라든지 이런 이제 낙수 효과가 분명히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한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순히 애플 모멘텀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다소 뭐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시장이 또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전장용 OLED 시장이거든요. 그 전장용 OLED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뭐 언론이라든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자동차용 전자 장비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전장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핵심이 이겁니다. 전장 같은 경우가 핵심이 이제 OLED 침투율이 아직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라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기술적인 거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LCD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빛을 비춰줄 때만 이제 화면 그 색이 구현이 되고요. OLED는 소자 하나하나가 색을 자체적으로 내거든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뒤에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전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과 자체 발광을 하면 전력을 적게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결국은 그 기름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화석연료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배터리를 활용해서 전장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를 움직이는데도 배터리를 쓰고 전장을 활용하는데도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장이 이제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전장용 OLED가 더 커진다는 거죠. 심지어 아직까지 침투율이 채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할 여지도 더 많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 업종과 관련된 상승 모멘텀은 아직도 더 많이 남았다. 지금 투심도 개선되어 있고 추가적인 모멘텀도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렸던 이 디스플레이 섹터의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비님, 대형 패널 그리고 중대형 OLED 디스플레이 sek터 나눠서 좀 업황 이 사이클의 현황이 좀 어떤지도 같이 봐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대형 패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패널 같은 경우에 그 3월에 이제 LCD 패널 가격 자체가 전월 대비 작게는 3%, 크게는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TV나 TV 패널의 이제 재고 조정 자체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형 패널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IT 패널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그 IT 패널은 대표적으로 PC라든지 그다음에 PC용 이제 모니터, 그다음에 노트북이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PC가 수요가 약해졌는데도 수요가 약해졌으면 당연히 판매량이 그 패널에 대한 수요가 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 출하량 자체가 1월달, 2월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30% 정도 줄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PC 수요가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제조사에서 PC 제조사에서 패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수요보다도 더 작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IT 재고도 현재 이제 완화된 시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고가 완화됐다는 것은 저희가 반도체 디램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얘기하지만 재고가 줄어들면 다시 주문을 해야 되고 주문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거든요. 패널 재고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새롭게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패널을 새로 발주를 해야 되고요. 패널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건데요. 하반기에 PC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결국 이제 하반기에 패널 수요가 이제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패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패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기업들이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요는 많으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구한테 얼마에 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형 업황 패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 사이클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대형 OLED 디스플레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LCD 라인을 축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LG전자 중대형 패널 수급 같은 경우는 결국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이제 LCD 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LCD 라인을 축소한 것을 다시 늘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겠죠. 당연히 앞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OLED 기반의 이제 중대형 패널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한다는 것이고요. 2분기 중에 이제 규모 4조 원 규모의 장비 발주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형 OLED 생산 능력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술적으로 생산 능력을 더 올려서 판가라든지 판매 가격이라든지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 그리고 여기서 더 이제 사용하기 위한 사용처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격차를 이제 수익을 더 내려는 이제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대형 대형 패널 시장, 중대형 패널 시장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클에 있어서는 상승 사이클에 돌아서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대형 OLED 디스플레이 섹터의 업황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대형 패널부터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재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반기에 들어서면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 PC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격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 이런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대형 OLED 패널 쪽에서는 중국의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 앞서 말한 이야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2분기에 4조 원대 OLED 장비 발주가 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한몫을 하겠네요. 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한 김에 이 이야기를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2년 연속 영업이익 증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껑충 뛰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 비비님, 올해는 더 좋다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까지 투자 전망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우선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이제 실적적으로 마이너스를 받을 요소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LCD 라인을 축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나오기에는 수익성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이 부분을 잘 거쳤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앞에서도 그 한 줄기로 저희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OLED에 대한 명확한 수요가 발생한 시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OLED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방에 불을 꺼놓고 앞이 깜깜한 상황인데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것은 힘들지만요. OLED라는 명확한 수요, 어두운 방 안에 한 줄기 빛이 나와 있는데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뭐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그 OLED에 대한 명확한 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LCD 라인을 축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OLED 라인을 늘리게 됐는데 결국은 체질 개선이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OLED 시장이 더 커지게 될 건데 그에 따라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는 수요도 지금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체질 개선 자체가 굉장히 좀 필요했는데 필요한 체질 개선을 잘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것이 이제 단순히 오늘만 보고 하는 뭐 그런 구조조정, 체질 개선이 아니라 결국은 디스플레이 시장 전체의 구조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질 개선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발현될 것이라는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LG 디스플레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안 움직인다거나 오히려 이제 생각보다는 기대만큼은 이제 뭐 가격 변동이 없다거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사실 이제 마지 디스플레이가 패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패널 제조사는 맨 상단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OLED를 투자를 함으로써 OLED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이제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비 발주를 하게 된다면 장비 관련주도 부실할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OLED를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리고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들어가는 소재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결국에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이제 주식 기준에서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소부장 관련주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소부장 관련주까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이 OLED 소부장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할 것들이 많습니다. 폴더블 폰 신작 출시, 뭐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 두 번 접는 폴더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여기 또 애플의 OLED 스마트폰 출시까지 이런 점들을 보면 기대감이 좀 상당하긴 합니다. 자, 국내 OLED 소부장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OLED 폴더블 그리고 애플의 OLED 뭐 태블릿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국내 소부장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없었던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제 없었던 것들이 새로 생기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굉장히 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 플러스 알파에 한 가지를 좀 더하고 싶습니다. 바로 XR 기기인데요. 그 XR 기기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전에 저희 비디오 테이프 VCR 생각해 보시면 VCR이 표준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한 3개 정도 표준화되기 전에 다양한 이제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R 기기 시장이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업계 표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들이 이제 선두 기업으로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글로벌 빅테크죠.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 뛰어들고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뭐 메타, 애플, 소니가 될 텐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큘러스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 오큘러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가격까지 재작년에 낮췄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중화를 위한 스텝을 밟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아직 기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출시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애플의 뭐 탄탄한 팬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거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이죠. 그 콘솔 기반의 이제
VR 기기를 활용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표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XR 기기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XR 기기는 바로 눈앞에 대고 이제 화면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눈앞에 바로 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TV나 모니터를 눈앞에 바로 대고 쳐다보면 굉장히 많이 깨져 보이죠. 그리고 눈이 아프잖아요.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이제 마이크로 LED라는 것이 채택이 돼야 됩니다. 마이크로 LED 채택이 필연적이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국내 소부장보다도 마이크로 LED가 이제 최종적인 XR의 형태라고 하면 그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기기를 AR 기기, 증강현실 기기, VR이나 MR 기기로 나눠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 마이크로 LED 기술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LCO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LCD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OLED OS라는 것은 이제 OLED OS는 OLED 기반, 그리고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LCOS가 이제 AR 기기, 증강현실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증강현실은 밖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햇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LCOS라는 기술로 만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 여기와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내 소부장 관련주들의 메리트가 될 것이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OLED OS라고 하는 형식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수율이 좋지 않고요.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LCOS라는 것이 표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LCOS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최종적으로는 마이크로 LED라는 것이 나오게 될 것이고, 마이크로 LED라는 것에는 당연히 소재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확장, 그러니까 활용성이 확장됨으로써 국내 소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폴더블 OLED 아니면은 애플 아니면은 XR 기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다양하게 발주를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서 PB의 의견 들어보니까 XR 기기 쪽으로 상당히 또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국내 OLED 소부장의 이런 수혜에 대한 기대감, 전망을 또 해주셨으니까 이 점도 같이 한번 넣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한국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 실적이 좀 나왔죠. 바로 이번에 나왔는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비비님, 일단 이 내용이 디스플레이 섹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이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관련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트이기 때문이죠.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는 것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같은 게 많이 팔린다는 거고요. 그것이 많이 팔릴 때는 디스플레이도 같이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세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세트 판매가 증가할수록 반도체도 많이 팔리고 디스플레이도 많이 팔리고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분기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올해 반도체 판매가 좋다라면 당연히 이제 디스플레이 판매량도, 패널 판매도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꼭 이것이 연결되느냐라고 하면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봤을 때 이게 세트라는 차원에서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의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디스플레이 판매량이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폼팩터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디스플레이 섹터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면서 OLED 시장이 개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엮어서 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어느 정도 세트로서의 부정적인 효과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된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힌트 같이 얻어봤네요.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섹터 관련돼서 뭐 상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PB님,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들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XR용 이제 마이크로 OLED 파일럿 라인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XR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XR 기기라는 것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제 OLED가 침투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XR 기기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 그 외에 이제 뭐 XR 기기까지도 이제 파생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이제 매출이 다변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목표로 해서 투명 OLED에 대한 것을 이제 LG전자에다가 생산해보자고 출시해보자고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명 OLED가 처음 만들어져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가격대가 절대 결코 낮진 않겠죠. 그래서 대중화될 때까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은 LG 디스플레이가 그만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이겠죠. 정부가 이제 6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에 디스플레이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중국에 빼앗겼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섹터에는 기업들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섹터 추가적인 기대감까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IT 섹터 전반에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 비비님이 보시는 투자 전략과 함께 탑픽 종목까지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덕산네오록스입니다. 덕산네오록스는 이제 결국에는 2024년 말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8세대급이죠. 이제 IT용 OLED 패널 양산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소재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덕산네오록스를 꼽게 되었고요. 나머지 한 종목이 라운텍입니다. 제가 앞에서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XR 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패널을 만드는데 그 이제 LCOS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팹리스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뭐 XR 기기라는 것이 이제 아직까지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지금 라운텍도 그렇고 이제 덕산네오록스도 그렇고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붙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가 평소에 좀 살아있는 종목을 좋아한다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호섭 PB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한금융투자 이호섭 PB 모시고 모처럼 활기를 찾은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전망까지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도 알아봤습니다. 투자에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투자 판단이 도움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